오후 1시 마키뉴스 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 그간 소외받았던 코스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도주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던 우리 증시, 오늘은 순환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코스닥이 투심에 회복된 모습이 아주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지수 상황 바로 살펴보시죠. 양지수 엇갈림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현재 시간 코스피 같은 경우는 0.94% 내린 8,71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그간 지수를 견인했던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고 있고 젠슨항 CEO의 방한 재료도 소멸되면서 내림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투심 회복된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강하게 오르면서 2.78% 오른 1,05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출발한 코스피입니다. 미 이란 리스크가 지속된 영향 받아가면서 장 초반 2%대 하락을 보였는데요. 8,600선도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그래도 낙폭 일부분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연일 소외받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활기가 돌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1,050선 회복에 성공했고 이후에는 조금 상승폭이 축소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금 상승폭 높여가면서 현재 시간 1,050선 위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폭탄이 이어지는 코스피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5조 3천억가량 팔아치우면서 강한 순매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은 역시 물량 받아내면서 3조 9천억 원 넘는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간 1조 3천억가량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300억 가까이 사들이면서 최근에 코스닥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2,200억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이끌어갑니다. 개인 같은 경우 현재 시간 2,400억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이 생각보다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외국인의 대규모 이탈도 지속되면서 원화 약세 지속됩니다. 현재 시간 0.16% 내린 1,5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미국 최초의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프로젝트인 델핀 LNG의 첫 번째 건조를 맡으면서 4조 원대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 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팀코리아가 델핀 LNG 프로젝트의 FLNG 1호기 건설 사업 수주를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같은 날 공시한 계약 금액은 4조 3,301억 원으로 총 사업비 48억 달러 가운데 삼성중공업의 EPC 계약 금액이 28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기간은 건설 5년, 운영 25년으로 글로벌 메이저 에너지 기업이나 국영 기업이 아닌 민간 사업 개발사가 주도하고 조선사가 EPC를 수행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를 계기로 FLNG 시장의 발주 주체가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계약을 포함해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적 수주 실적은 총 28척 83억 달러로 연간 수주 목표인 139억 달러의 약 60%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중공업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장 초반부터 현재까지 강한 모습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도 3.25% 오른 28,6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가 오늘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AI 설비 투자 확대 기대감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대형주에 집중됐던 수급이 중소형주로 이동하는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SK증권은 최근 일시적으로 수급 쏠림이 지속됐음에 따라 소부장을 팔고 테크 대형주로 매수세가 집중됐었지만 국내 소부장의 이익 추정 시는 상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 조정이 좋은 매수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소부장 전반에 걸쳐 올해와 내년도 추정치 상향 조정이 나왔고 특히 전공정 장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다른 세부 업종 대비 선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반도체 투자 사이클에서 장비 성장기는 짧았던 반면 이번 투자 사이클에서는 성장이 길고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액 IPS가 장 초반부터 상한가 기록하더니 현재 시간에도 상한가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12만 7,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간도 상한가 꾸준히 유지해내면서 15만 5,700원 선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의 개표 및 집계가 마무리되면서 정치 테마주의 주가 등락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역전승을 거두면서 양측의 테마주 또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정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이며 도시 경관 개선과 디자인 서울 정책의 관련주로 분류되는 누리플랜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진양홀딩스의 양준영 대표가 오세훈 후보의 대학 동문이란 이유로 진양그룹 계열사들 역시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성동구와 협력 사업을 함께하고 있어 테마주로 묶였던 SJ그룹은 주가가 급락했고, 성동구에 본사를 둔 기업과 정원호 후보의 구청장 재임 시절 접점이 있었던 기업들 모두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 테마주들과 후보의 각종 인연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때로는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테마주 열풍에 편승하는 투자는 위험도가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시간 정치 테마주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진양화학 계속해서 강한 모습 이어내면서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임 이어갑니다. 현재 시간 2005원선 지나가고 있고요.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계속해서 움직임이 큰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름폭 축소되면서 3.64% 오른 2,990원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는 12%대 하락 보이고 있고, SJ그룹 하한가 근처에서 움직임 이어갑니다. 2,660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주도주들의 상승으로 강하게 올랐던 코스피는 오늘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상승 종목 자체는 우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도 간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간 쏠림 현상이 강했던 우리 시장에 키 맞추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증권사들은 우리 시장의 상단을 더 높이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의 지켜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엇갈립니다. 최근에 시장은 늘 이런 모습이죠.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떨어지고, 코스닥이 오늘처럼 오르면 코스피가 쉬어가는, 이것이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쏠려 있는 쏠림 현상의 더 큰 하나의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에 쏠려 있던 수급이 이제는 또 약간 코스닥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5월에 저희가 수급을 체크를 해보면 코스피에 너무 집중했지만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계속 사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급의 흐름도 저희가 미리 살펴봤어야 하고, 너무 오르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또 올라갈 것의 길목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5월, 6월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또 코스닥이 어느 정도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선거는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더 큰 이벤트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젠스랑 CEO가 오늘 밤에 한국에 도착할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러 일정들을 소화해낼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잘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빅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건 아니지만 6월 5일, 미국 시간으로 6월 5일부터 스페이스X의 로드쇼가 시작됩니다. 이게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나서 어떤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해외 또 국내 주식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얻어야 할지 앵커 브리핑으로 오늘은 스페이스X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 오늘 새벽에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IPO를 공식화는 이미 했고요. 그리고 공모가를 확정해가지고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공모가를 스페이스X의 공모가는 $135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에서 약간 특이한 것이, 보통 미국에서 이런 상장 IPO를 하게 되면 로드쇼를 시작할 때쯤에 이제 공모가 밴드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100에서 $135 정도의 밴드에서 공모가를 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드쇼를 시작하고, 상장하기 직전에 공모가가 최종 확정이 되는 게 일반적인 미국 시장의 IPO의 특징인데, 자,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인지 그냥 $135 로드쇼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모가를 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자신감의 표현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인지, 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인지는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는 이러면 1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2,400조가 넘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IPO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액수는 750억 달러, 100조 원이 넘게 한꺼번에 자금을 스페이스X는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내일 미국 시간으로 내일에 로드쇼가 시작이 되고요. 6월 12일에 미국 시간으로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5에서 10% 정도 개인 비중을 체크해 주는데 스페이스X는 무려 30%나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자금을 더 많이 극대화시킬 수 있게 일단은 오픈해 놓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스페이스X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말씀드린 750억 달러 정도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존의 부채를 사감해야 되고 벤더사들에게도 자금을 지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조달액의 78%가 이미 어디로 가야 될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닥 좋은 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스페이스X가 AI 인프라 투자와 앞으로 우주 네트워크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실질 투자 자금은 한 180억 달러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되고 나서 그 자금들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한번 시청자분들은 아셔야 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스페이스X가 그럼 상장되면 주가가 이제 로켓처럼 막 쏘아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요, 대형 IPO, 큰 기업들이 상장하고 나면 약간 징크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상장한 종목들이,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길게 1년, 12개월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최대 가치를 받고 나서 조정받았다라는 겁니다. 상장 후 1년 내에 최대 낙폭 평균이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거의 55%, 중간값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1년 기준으로 54%, 그러니까 상장했을 당시보다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코어위브나 ARM 홀딩스나 리비안,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쿠팡 이런 종목들 다 보시면 1년 되고 나서 다 50% 넘게, 막 90% 빠진 것도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빅 IPO가 있고 나면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무리 위대한 기업 스페이스X라 할지라도 이 징크스를 과연 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의문부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나눠줘야 할 돈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면, 그러면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라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에 자금이 많이 쏠리고 오히려 테슬라를 가지고 있던 주주들이 팔아서 스페이스X로 이동하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일반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테슬라도 이미 상장돼 있는데 스페이스X도 또 상장되면 중복 상장의 개념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러면서 테슬라에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테슬라가 또 스페이스X의 지분을 한 1%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엔 스페이스X의 수혜를 별로 못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니다, 오히려 테슬라가 스페이스X에 상장이 되고 났을 때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아주 흥미가 갖게 되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 스페이스X로 지분이나 이 투자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일론 머스크의 중요한 생태계에서 테슬라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위치가 결국에는 산업 지도가 이번에 공개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죠? 일론 머스크가 뭔가 좋은 걸 하겠다, 앞으로 미래 청사진을 그린다라면 막 주가가 테마주처럼 올라가고, 일론 머스크가 뭔가 말을 잘못한다거나 실수를 한다거나 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산업 지도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시가 나오고
숫자나 이런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연결 구조가 숫자로 공개되기 때문에 시장에선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이나 테마성의 움직임이 조금 잦아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급이 이동하는 것은 단기적일 뿐이지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와 이 스페이스X를 포함한 전반적인 회사들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평가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자,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것은 뭐 그전에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이제는 이게 명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테슬라는 전기차를 팔았을 때의 마진, 매출 이런 것들의 기반에다가 그 위에다가 자율주행 FSD, 로보택시를 한층 더 쌓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위에 한 층에 이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나 더 올렸죠. 그러면 이런 AI 구조, AI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전력 인프라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인프라, AI 인프라 투자, 테라팹을 만들면서 이제 칩도 자체적으로 만들겠다고 했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주 네트워크와 우주 운송까지 인프라를 갖추게 됩니다. 결국에는 스페이스X는 우주 네트워크와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 축을 담당하게 되고 테슬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현실 세계의 가장 말단에 있는 핵심 단말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xAI가 AI 모델과 컴퓨팅 인프라를 담당하는 이런 세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자, 스페이스X가 지금 우주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고 칩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결국 누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나? 말씀드린 것처럼 ESS나 이런 메가팩을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에게 결국에는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xAI를 필요하면 컴퓨팅이 더 많이 필요해진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칩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어디서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으냐? 테슬라 쪽에서 만들고 주문이 들어가고 단말기, 결국에 전기차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테슬라에서 만드는 거다. 결국에 우주나 xAI, 인공지능이나 결국에는 테슬라를 거쳐갈 수밖에 없는 이런 매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스페이스X 상장이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중장기적인 트리거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까지 이 스페이스X가 상장될 때까지 어떤 의견들이 더 나오는지 또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방 권력을 사실상 탈환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6곳 가운데 13곳에서 승리하거나 우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경남 등 영남권 3곳 확보에 그칠 전망이다. 최대 승부처였던 수도권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가 당선을 확정했고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도 승리했다.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상대로 앞서고 있지만 개표 막판까지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승리하며 전국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은 대전 허태정, 충북 신용한, 충남 박수현, 강원 우상호 후보 등도 당선권에 진입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을 차지했지만 국민의힘도 4곳을 확보하며 예상보다 선전했다. 특히 부산 북갑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원내에 복귀했고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조국 후보는 낙선했다.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민주당 강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227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124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보였고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20곳, 국민의힘이 5곳에서 앞서며 지방 권력 지형이 크게 바뀌는 모습이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자, 파트너님과 오늘 시장에서 또 돈 되는 섹터 찾아서 종목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 김태훈 파트너가 선정해 주신 돈 되는 섹터는 무엇일지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로봇주를 봐야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로봇주가 뜨거웠지만 계속해서 지금 젠스랑 CEO가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방한하는 것에 대해서 로봇주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지금 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이런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젠스랑 방한을 맞아서 이제 로봇주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파트너님? 네, 오늘 보시게 되면 이 로봇주도 좀 고가주들은 오늘 좀 차익 시장 매물 나오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고 이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 미만에 있는 저가중, 중저가주 등목들은 대거 빨간색을 켜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는 건데요. 일단 이 대형주들, 로봇 대형주들에서 이렇게 파란불을 켜는 건 외국인과 기관 투자, 특히 기관 투자는 좀 사주지만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파는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뭐 스페이스X의 IPO를 하는데 돈을 대기 위해서다, 뭐 아니면 오픈 AI의 IPO를 대비하는 거다 이런 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머징 마켓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는 굉장히 공격적인 자금입니다. 지금 이들이 투자했던 레버리지를 이렇게 투자했던 비트코인이 7만 불을 깨고 6만 5천 불까지 내려왔어요. 이 말은 증거금을 갖다 대지 않으면 청산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돈을 벌고 있는 시장에서 돈을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그 돈을 갖고 와서 증거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외국인들이 돈을 팔려고 돈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 급기야 정부에서도 참여해서 이제 구두로 이제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너무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건 우리 기업에도 안 좋고 우리 국민 경제도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외국인들 매매를 보시면서 이 로봇 쪽 피지컬 AI 분야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실제로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로봇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이 몇 개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에 큰 시장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 대형주들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형 로봇주들도 차익 실현을 외국인들이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결국에는 또 미래의 산업이나 미래의 앞으로의 청사진, 결국에 이건 피지컬 AI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조정받는 세일하는 종목들을 한번 골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 볼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 이 핵심적인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대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로봇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있지만 그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부품을 대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중요한 회사들이 많죠. 이런 부품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실적도 키우고 또 주가도 우상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SPC라는 종목인데요. SPG라는 이 종목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가전에 들어가는 그 기어드 모터라고 조그마한 모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모터 쪽에서는 이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직접 이런 제품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회사겠지만 네. 이 산업 쪽에서는 기어드 모터를 갖고 이 SPG라는 회사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웬만한 가전 쪽이나 전기전자 쪽으로 하는 대기업하고는 다 거래를 합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회사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죠. 그 대표적으로 이 회사가 만든 것 중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같이 만드는 그러니까 로봇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드는 로봇계가 있습니다. 휴먼 로봇도 있고 여기에 또 기어도 못하고 로봇 감속기를 이 회사가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SPG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많은 사업적 연관 관계를 가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잘 되면 SPG가 잘 됩니다. 특히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 가을에 그 세종시에 신공장을 짓고 이제 RBY1이라는 양팔형 로봇을 대량으로 양산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때 그 양산하는 로봇에 이 로봇 감속기가 미니멈 12개에서 한 2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SPG는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로봇 감속기라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제품에 수익이 나는 그런 제품이 늘어나죠.
거기에 맞춰서 SPG는 좀 중국향의 좀 싼 일반적으로 싼 제품들은 많이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매출 외형이 좀 줄었어도 수익성은 굉장히 좋아졌죠. 이런 부분을 매 분기마다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클로봇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클로봇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이 로봇 서비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로봇에 관련된 서비스, 이 회사가 이제 이름을 카멜레온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이 로봇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은 거의 모두 클로봇의 이 솔루션을 사놨습니다. 그리고 로봇 한 대당 이 솔루션을 하나씩 포팅을 하기 때문에 그 한 대당 가격, 로열티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부가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클로봇이 갖고 있는 이 솔루션을 다른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로봇을 사업을 하겠다 하면 거기다 이 솔루션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을 어디랑 거래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스캇이라는 네발 날린 사족 보행 로봇에 대한 국내 그러니까 판권을 갖게 된 것이죠. 이거는 이 스캇에 대한 SI, 시스템 인티그레이트 인증을 갖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스캇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고 최근에 20억 규모의 판매 계약을 했다는 그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스캇에 대한 상업화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클로봇도 성장성이 굉장히 높고 최근 들어 또 이 회사가 두산 로지스틱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간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오르지만 유상증자 이후에는 물량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유상증자를 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클로봇이라는 종목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클로봇과 SPG 하나씩 종목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로봇주 중에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이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네. 공략해볼까요? 그 유일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로보틱스? 이 업체 같은 게 아직 매출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번에 청라에다가 로보톨이라고 로봇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을 새로 지었는데요. 이 회사가 그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약 2천억에서 3천억 규모가 됩니다. 이 매출 외형이 거기까지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고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이 다관절 로봇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그런 로봇들을 그 공장에다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주기 위해서 납품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생산 캐파를 갖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 회사는 미국의 그 SK온이라는 그 우리 지금 배터리 만드는 업체가 있죠. 거기에 미국 법인 SK온 아메리카 법인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콜옵션도 갖고 있는데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최대주주로 올라섰듯이 SK온 아메리카 법인이 이 유일 로보틱스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콜옵션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경영권 변경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SK온이 미국 공장,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그 메타 플랜트에 이 2차 전지를 좀 납품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라인을 또 이 유일 로보틱스가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요번에 유일 아메리카라는 미국 법인을 만들었고 그 조지아주에 그걸 만들었고요. 그 조지아주 주변에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들어올 때 거기다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주는 그러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도 매출 45억에 영업 손실이 41억, 그다음에 단기 순손실이 79억 발생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1분기입니다. 1분기부터 서서히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걸 분기마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매수가는 10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8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테마, 로봇 섹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좋은 종목들을 잘 고를 수 있도록 알려드린 종목 중에 괜찮은 종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일 로보틱스를 탑픽으로 골라드렸고요. 자, 다음 또 돈 되는 섹터,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는 뭘로 골라주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주들도 이제는 움직임이 약간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향 추세로 방향은 틀었는데 최근에 좀 쉬고 있는 상황. 근데 오히려 또 하반기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좋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꽤 있더라고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이미 벌써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고유가가 지난 한 2달, 벌써 3개월 이상 되고 하반기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고유가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자동차를 사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전기차를 삽니다. 그것도 순수 전기차를 사죠. 그리고 물론 좀 보수적인 분들은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됐든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생산량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 순수 전기차 시장에 있던 전기차 캐즘이 이제 완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즉 전기차 대중화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중국의 배터리를 제외하고 한국의 배터리, 특히 한국의 배터리 업체 중에 LG 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최근 시장에서는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굉장히 호황을 받고 있지만 가격면에 따지면 똑같은 배터리에도 ESS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이 전기차의 배터리의 한 3분의 1 내지는 5분의 1 정도가 가격이 안 나갑니다. 그런 면을 보시면서 2차 전지 쪽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2차 전지 좋은 기회에 배터리를 잡기 위해서 종목들을 이제 선별을 해볼 텐데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일단 큰 종목보다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중소형주 작은 종목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라는 회사가 세아 있습니다. 메카닉스. 세아 메카닉스 회사는 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하는 회사인데요. 그걸 갖고 자동차 부품들을 만들어 갖고 이 당연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다 보니까 차량 경량화라는 것과 또 맞아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랫동안 현대차나 기아차하고 거래를 해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외에도 진출을 하고 이 현대차가 만드는 수소차에도 부품을 납품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아 메카닉스라는 회사는 성장성이 굉장히 큰 업체이기도 하고 이 업체가 LG 엔솔에다가도 이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네.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쪽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체가 LG 엔솔하고 거래하면서 LG 엔솔이 지금 현재 뭐 얼마 전에 공시 나왔지만 미국에서 ESS 쪽 대형 한 네. 1조짜리 그 수주를 했습니다. 그 수주한데 이 회사도 참여해서 부품을 납품을 합니다.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 회사도 1분기 실적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추총에서 AI 데이터 센터용 그 냉각 솔루션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아메틱스는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3기 에너지 솔루션즈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상장돼 있는 3기라는 회사에서 이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물적 분할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그러면서도 이 회사는 대부분의 그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나 이런 그러니까 제품들을 LG 엔솔에다 납품합니다. 이 말은 LG 엔솔의 실적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3기 에너지 솔루션즈의 실적도 좋아진다는 것이고 실제로 3기 에너지 솔루션즈의 100% 자회사인 3기 아메리카라는 미국 법인이 있습니다. 미국 법인이 작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 좋아지면서 당연히 이제 그 지분법 수혜를 받으면서 3기 에너지 솔루션즈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음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그걸 때 높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을 담아야 됩니다. 그 회사가 지금 당장 가격이 싸든 뭐 비싸든 간에 실적이 좋은 종목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어야 금리 인상의 충격으로부터 한 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러한 종목들 실적이 좋으면서 확실한 거래선을 갖고 있고 그리고 2차전 쪽 시장이 변화되는 그 변화상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종목들을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자,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긴밀하게 협력하는 사업을 같이 하는 그런 종목들을 몇 개 알려주셨는데 그럼 탑픽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탑픽으로. 네, 맞습니다. 삼성 SDI가 이제 주가가 역전되면서 이제 훨씬 더 앞으로 쳐갔지만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량 경량, 그러니까 차량 이 전기차 캐즘이 완화될 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생산 캐파가 지금 공장 가동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이걸 곧바로 100%까지도 늘릴 수 있는 게 LG 엔솔입니다. 이 말뜻은 고객사인 미국 GM이 됐던 현대차가 됐던 어느 완성차 업체든
전기차를 생산량을 늘리겠다 할 때 LG엔솔에게 가장 먼저 오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G엔솔은 앞으로 분기가 지날 때마다 실적이 개선되는 걸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뜻은 지금 사도 물리지 않을 가격이라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고, 이 LG 에너지솔루션이 이 현대차나 기아의 전기차에도 납품하지만 그 외에 미국 내에서 미국 GM이나 이런 쪽하고 합작 공장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 공장들이 그 작년까지는 좀 이제 쉬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올 하반기부터 가동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LG 에너지솔루션 매수가는 42만 5천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60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0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탑픽 종목으로 지금 공략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인 테마 김태원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나 인공지능 반도체 매출 전망이 기대치를 밑돌며 시간호의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5거래일 동안 시가총액이 2,700억 달러나 폭증했던 만큼 시장의 실망감은 더 컸다.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222억 달러를 기록했고 순이익도 88% 폭증했다. AI 반도체 매출 역시 10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나며 선전했다. 하지만 3분기 AI 매출 전망치로 제시된 160억 달러가 시장 예상치인 172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면서 매물이 쏟아졌다. 빅테크 기업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은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가 문제였다. 대규모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단기 실적 성장 속도는 투자자들의 기대보다 완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의 분위기 간단하게만 체크해드릴게요. 코스피는 1% 하락세 8,700선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외국인 매도가 현 선물 강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1,055포인트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 선거 전에 1,009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가면서 와, 이 1,000선 무너지나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코스닥의 매수를 강하게 해주면서 시장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0억 원에서 한 300억 원 정도 내외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최근에 5월부터는 코스닥에 매수하는 종목들이 좀 많다라는 거 계속 신경을 쓰시고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 종목 레이더로 5장의 어떤 종목들 또 봐야 할지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보면서 시장의 온도를 느껴볼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SKC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쉬고 있으니까 네. 이 상황에서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잘 가고 이 안에서 또 유리기판 쪽으로도 관심이 쏠리면서 SKC도 오늘 좋은 분위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흔한 말로 이제 아랫목, 윗목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좀 더 열기가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기존의 반도체 투톱들이 좀 쉬고 또 뭐 LG그룹주라든가 현대차그룹주들이 쉰다고 해서 얘네들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소부장이라든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뭐 일부 종목들은 상한가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네네. 그만큼 뭔가 어떤 수급에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랬을 때 숨고르기가 나타나면은 그때 이제 이들 쪽들도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그래도 대형주 군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SKC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려는 이유가요. 네. 사실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올해까지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1분기 실적과 발표되면서 적자폭이 좀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네. 내년도에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유리 기판과 관련된 부분만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화학 쪽이라든가 이 동박 쪽에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바로 이 앱솔릭스의 유리 기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SDI가 전구체 관련돼서 움직임이 네네. 빠르듯이 유리기판 쪽에서는 뭐 삼성전기도 있고 다 합니다만은 SKC가 아무래도 선두주자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연말에 상용화와 관련된 얘기 이번에 젠슨왕과 또 회동을 하면서 유리기판과 관련된 얘기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는 네네.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북미 시장의 선점이 이루어진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행보가 앞으로도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가도 그동안 뭐 10만 원 이탈이 되고 지난 3월 달에는 뭐 8만 5천 원을 저점으로 기록했던 이러한 주식이요. 사실은 이제 4월 중순에 뭔가 의미 있게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네. 거래도 좀 실리는 이런 어떤 움직임이 한번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횡보를 해주는 듯했던 모습에서 다시 한번 5월 초에 거래 급증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8만 원까지 갔다가 가격과 기간 조정을 아주 이쁘게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인 요 14만 원 그리고 요 15만 원을 중심으로 종가상으로 만약에 안착이 이루어진다라면 직전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수 있는 네.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오늘 11% 이상 급등하는 상황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네. 15만 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이 지난주와 이번 주 초에 선거 전에 젠슨왕 CEO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던 종목들이 쉬어가는데 그렇죠. 그 다음으로 또 분명히 유리기판도 젠슨왕과 분명히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또 테마나 업종이니까 관련된 종목들 중에 SKC를 저희가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레이더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 레이더 어떤 종목인지 바로 또 확인을 해볼까요? 자, 두 번째는 원익 IPS입니다. 아까 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 괜찮은 것들을 잘 골라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원익 IPS가 물론 뭐 상한가에 지금 잠겨 있긴 하지만 또 그동안 소부장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장비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투톱의 어떤 그 낙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투톱을 중심으로 해서 시총 상위 대형주 쪽으로만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가격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보였단 네. 말이죠. 뭐 갑자기 뭐 실적이 뭐 수주 소식이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순환 흐름이 들어왔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 이 원익 IPS를 먼저 한 거는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가 유진테크라든가 PSK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급등합니다만은 네. 제일 먼저 오전에 상한가를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한 측면에서 마치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해준다면 장비 쪽에서는 이 원익 IPS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매출이 YOY 기준으로 1,649억 원, 33%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107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디램이라든가 낸드 파운드리 쪽에서 캐pex 집중되는 하반기에도 더욱더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네네. 외국인들이
이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흔들리고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꾸준하게 그래요. 보여왔어요. 계속 사더라고요. 결국 우리도 이러한 것은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이라든가 또는 공략주를 드릴 때도 급등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급등하기 직전 뭐 길면은 일주일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바로 그다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급등하는 패턴이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익 IPS가 오늘 여러분들 뭐 특별한 호재가 나온 것도 없어요. 다만 주가가 이 흐름들 속에서 보시면요. 14만 원 이상 넘어갔던 자리 이후에 고점을 기록하고 5월 12일부터 지속적으로 하락 음봉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오늘까지 포함한다면은 6일째 감사합니다 하고 물량을 받아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아침부터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의 종목들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뭐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뭐 정부에서 이제 뭐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실적 대비해서 워낙 저평가라기보다는 소외되었던 그리고 낙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이런 IT 소부장 섹터 쪽들은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게 되냐 이런 측면에서 이 14만 원은 1차 저항을 돌파를 해주느냐가 1차 관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14만 원이 1차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부 매도, 그리고 이제 5일선이 빠르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5일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소위 눌림목이 연출되는 시점에서의 신규 공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종목 역시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밀려버린 자리는 이제 저점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에만 시청자분들이 집중하시다 보니까 외국인들 다 판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코스닥은 5월에 계속 야금야금 조금씩 하지만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왔거든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원익 IPS라는 그렇죠. 종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결국에는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한번 터지면서 다시 상승세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반도체 소부장 쪽도 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바로 KMW입니다. 자, KMW 이제 통신 관련 주들도 한참 이제 막 광통신에 엮이면서 이것도 AI랑 엮인다라고 하면서 올랐다가 쉬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KMW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 전망을? 사실은 이제 과거에 통신 관련주 5G의 대장주 KMW 뭐 각광을 받았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주가가 이제 뭐 반토막이 아니라 뭐 쳐다도 안 보는 네. 상황까지 이제 밀려버리는 진짜 쳐다보지 않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6G와 관련된 기대감까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뭐 삼성과 버라이즌과의 계속 협업 관계는 KMW가 삼성의 1차 벤더 역할을 할 정도로 잘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의 기대도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보다도 내년의 영업이익이 뭐 시장에서 예상하고는 있습니다만은 6,800% 이상 급증하는 올해 뭐 100억도 안 되는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데 한 1,000억 이상을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어우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턴어라운드 되는 대표적인 통신 관련주에 과연 대장주로서의 부활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주가는요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가요? 이 KMW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주가가 다른 때보다도 요 3월 초에 이렇게 거래가 실려주면서 급등할 때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들을 제가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이렇게 연출이 되더라도 계단식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면은 결국은 25,000원에 대한 지지력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단계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최근에 사실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다른 통신 관련주들도 그렇고 크게 흔들리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4만 원 돌파를 1차 관건으로 생각하시고 5일선 근접 시에 이 종목도 다시 재공략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통신주 중에 KMW도 한번 추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장 종목 레이더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자, 마켓 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내일 또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